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시간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PPT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PPT를 사용하여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말하기와 시각적 자료의 보여주기라는 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사실이나 결과, 이론적인 지식, 정보 등을 청중에게 명료히 알리는 데 있습니다. 청중은 동료나 직장의 상사 또는 일반인, 평가자가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중을 설득하거나 청중에게 알리거나 청중의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하여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은 쌍방향의 의사소통 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필수 요건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은 청중에게 전달하려는 주제나 내용, 의도, 목적, 결과 등에 적합한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주제는 자신이 경험했던 혹은 가장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선명성입니다. 여기서의 선명성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슬라이드의 내용과 제작에서의 표현에 대한 선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발표자의 표현과 전달에서의 선명함입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주제와 내용의 슬라이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발표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은 슬라이드의 내용을 단순하게 기획하고 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시각자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디자인이 현란하고 복잡하거나 또 너무 많은 글씨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빼곡하게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넷째는 집중성입니다. 집중성은 주제로의 집중을 말합니다. 구성 단계부터 어떻게 주제를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을 산만하게 제시하거나 과도한 표현, 제스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표현 등은 집중성을 흐리게 합니다. 다섯째는 자신감입니다. 발표자는 열정과 자신감을 청중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에서 만들어집니다. 청중은 발표자의 목소리, 자세, 표현력, 여유에서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발표자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6번째는 소통의 태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일방향적인 전달이 아니라 청중과의 소통입니다. 청중을 배려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와 예의 바른 자세, 또렷하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와 발음, 완벽한 자신감으로 청중을 대할 때 설득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5단계로 진행되는데 크게 주제 설정, 설계, 표현, 암기와 숙지, 전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5단계의 과정에서 1단계인 주제 설정과 2단계인 설계하기, 3단계인 표현하기까지는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슬라이드를 구성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업을 잘 마무리한 후에 4단계인 암기와 숙지, 5단계인 전달의 과정은 발표자의 스피치와 발표 역량이 발휘되는 PPT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단계부터 3단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는 PPT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할 첫 번째 작업은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적합한 주제를 찾는 단계입니다. 사실 적합한 주제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제를 찾을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좋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애매한 주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이 좋고 할 말이 많은 내용,
즉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좋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공모나 과제,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대주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어느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고민해야 바람직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찾았다면 이를 청중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PPT를 글자로만 채우는 것은 청중과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진, 그림 자료, 통계 자료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할 부분이 있다면 그 장면에 대한 스토리를 넣거나 다른 사례를 넣을 수도 있으므로 주제에 적합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창조한 것이 아닌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출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찾고 자료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슬라이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때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은 5개의 W와 3개의 H로 이루어진 5W3H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Why, What, Where, When, Who, How, How many, How much입니다. 여기서 Why는 이 기획이 왜 필요한가 또는 필요했는가에 관한 즉 기획의 의도와 필요성이나 이유 같은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What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또는 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또 where은 어디서 실시할 것인가 또는 실시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지리적, 환경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when은 언제 어떤 일정으로 실행할 것인가 또는 실행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타이밍과 기간을 자세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who는 누가 실시하는가 또는 실시했는가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곳으로 실행자와 참여자, 관련자를 말합니다. how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는 추진했는가의 내용으로 주제를 진행한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how many는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의 내용으로 시간이나 건수, 분량 또는 성과와 결과 등의 수량적, 즉 정량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How much는 비용의 문제인데 만일 비용이 포함되는 프로젝트나 결과 발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 내용이나 기타 손익계산 등을 여기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5W3H 원칙을 적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다면 PPT를 설계할 때는 간략하게 밑그림으로 그려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글쓰기에서 전체 설계도를 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발표 자료인 PPT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3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3회 법칙이란 도입, 본문, 마무리의 3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입은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의 서두 부분으로 발표 제목과 목차, 주제 선택의 필요성, 동기, 이유,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자신의 주제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면 그 조사의 내용도 포함시키고 이때도 역시 출처를 따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주제의 진행 방법, 과정 설명, 또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나 해결했던 경험, 주제와 관련된 성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도표, 그래프, 시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마무리 부분에서는 주제를 진행한 이후 얻게 된 결과와 변화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재현 등을 언급하면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까지 잘 제작했다면 이제 PPT의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PPT 템플릿은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템플릿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제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PPT용 템플릿은
외향적인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템플릿은 최대한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것은 너무 현란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기호에만 치중하여 선택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귀여운 디자인이나 유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청중이나 심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까만 바탕에 하얀 글자를 사용하는 디자인도 인쇄나 발표자로 배표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슬라이드를 직접 제작하는 표현의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슬라이드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인데요. 미리 설계한 밑그림을 토대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즉, 핵심이 될 부분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나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결과에서 도출된 중요 내용을 먼저 제작하고 이후에 서두 부분과 마무리 부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전체 흐름, 즉 슬라이드의 순서는 크게 제목, 목차, 필요성과 배경, 이유, 진행 과정, 진행 방법, 구체적인 사례, 얻게 된 결과, 앞으로의 전망이나 다짐, 참고 문헌, 마무리 인사말의 순으로 편집 배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만일 대학생의 경우 교과목 관련 프레젠테이션이나 공모전 등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면 참고 문헌 정리 다음 슬라이드에 Q&A를 적은 슬라이드를 따로 한 페이지 넣기도 합니다.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10분짜리 발표의 경우 슬라이드는 10장에서 15장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은 분량의 슬라이드는 충분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많은 분량의 슬라이드는 자칫 산만하거나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장의 슬라이드에는 소제목이나 항목 표시 등을 일정한 스타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이는 청중에게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관된 기호나 동일한 크기의 소제목 목차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한 가지의 핵심 내용만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은 임팩트 있는 발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선명한 소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때는 강조할 메시지에만 효과를 넣어야 합니다. 모든 이미지나 표현에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넣을 경우 정신없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발표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페이지에는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동영상 자료는 슬라이드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동영상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하던 화면을 내리고 다른 파일에서 영상 자료를 실행한 후 다시 PPT 화면을 올리는 번거로운 과정을 청중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슬라이드를 넘길 때는 전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PT 슬라이드 제작 시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에는 다양한 전환 기법들이 있습니다. 전환은 슬라이드를 부드럽게 넘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중에게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슬라이드에서 전체 색상은 크게 3가지 내외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슬라이드가 화려하고 또 지저분해 보여 호감도를 얻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미지를 고려하여 같은 계열의 유사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모든 슬라이드는 핵심 구나 절, 단어로만 표현해야 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슬라이드에 쓰는 것은 좋은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 문장을 쓸 경우 글자가 많아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멀리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아홉째, 글꼴, 즉 폰트는 고딕체나 굴림체와 같은 일반적인 서체가 좋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체의 글꼴이나
지나치게 개성 있는 서체를 사용할 경우 일반 청중에게 호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 당일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지원되지 않거나 글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글자의 크기는 최소 18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에 넣기 위해 글자 크기를 작게 한다면 발표 장소가 넓은 경우 멀리 있는 청중은 알아보기 어렵고 발표 준비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는 5줄에서 7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용 슬라이드는 이미지, 시각 자료를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줄글만 작성하면 지루하여 흥미를 잃게 될 수 있고 집중력과 전달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용이 아니라면 그래프나 다른 사진, 기타 다양한 그림 자료와 같은 이미지를 넣는 것이 청중의 이해를 돕고 호감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PPT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나치게 완벽한 PPT를 제작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PPT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고 화려하고 멋진 PPT를 제작하기보다 집중력 높고 심플하면서도 주제에 적합한 명료하고 핵심적인 PPT를 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는 겉을 뿐 나머지는 모두 스피치, 즉 발표 스킬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발표의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PPT 만들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화적,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영상물이나 발표 자료, 과제물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글꼴이나 이미지는 최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자신의 발표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론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이나 창작물, 실험 자료, 통계 자료 또는 각종 이미지 및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료 바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간략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슬라이드에는 빨간 화살표로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출처 김땡땡 사진의 역사에서와 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했던 모든 자료는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에 정리합니다. 책의 경우는 지은이,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으로 정리하는데 이때 책의 제목은 겸낫표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는 글쓴이, 자료 제목, 홈페이지나 인터넷 주소의 순으로 정리하고 자료의 제목에는 혼낫표나 꺽쇠 가로, 따옴표 등을 사용합니다. 외국 저자의 경우는 성과 이름 첫 글자의 이니셜을 적고 이어서 괄호 안에 출판 또는 발표 연도를 쓴 후 도서명과 출판사, 페이지 순으로 적습니다. 이때 외국 도서명에는 화면에서와 같이 이탈릭체의 눕힌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사용한 슬라이드의 페이지나 순서와 상관없이 전체를 가나다 순 혹은 영어 자료는 ABC 순으로 정리하여 예문과 같이 별도의 마지막 페이지 슬라이드에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PPT 제작하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정인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 설득력을 높이는 발표 기술에 대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